최근에 북한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막 미국을 상대로 막 이런 핵무기를 만들겠다 이러다가 남조선 정권과 군부 깡패들이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면도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까지도 겨냥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건지 핵무기의 역사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는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사용됐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지만 핵 이론을 발견한 거는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별로 이걸 무기화하는 데 관심이 없었고 독일에서 이 연구를 한다는 게 좀 알려지면서 당시 이제 전쟁을 치르던 나라들이 불안했던 거죠. 아니 히틀러 얘가 뭔 짓 할지 모르잖아. 1939년 8월 무렵에 아인슈타인이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요. It is conceivable, though much less certain, that an extremely powerful bomb of a new type may be constructed. 니들 그러다 진짜 세댄다. 지금 히틀러가 이거 가져가면 끝장나. 그걸 받아본 루스벨트 손가락 이거였지. 진행시켜. 바로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온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데 전쟁 중에 사망하고 나니까 그 대통령 누가 이어받겠어? 부통령이 바로 트루먼이었어요. Harry Truman, long a senator and then vice president, is expected to work closely with Congress, to which he states his policies as the new president. I ask only to be a good and faithful servant of my Lord and my people. 근데 트루먼은 사실은 우리 시쳇말로 루즈벨트가 약간 제꼈었어. 심지어 핵무기의 개발 사실도 모르고 있었대요. 핵무기가 있습니다. 트루먼 어떤 입장이겠어요? 핵무기가 개발이 완성이 되면 시작은 루즈벨트였어도 내 임기 때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산을 또 왕창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돈을 얼마나 들였냐면 우리나라 2010년 국방 예산에 준하는 돈을 이 무기 하나 개발하는 데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류가 이 핵 분열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실 쓸 거라고는 믿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초인류 과학자들 수천 명을 몰아넣고 수년 동안 연구하니까 이게 됩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사막에서 바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실행되죠. 이 실험이 트리니티라고 해요. 폭탄 이름은 이제 가젯이셨어요. 이 핵무기는 여러 개의 폭약이 동시에 터져서 그 플루토늄의 압력을 가해야지 이게 꺼더강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많은 전자장치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딱 봐도 거대한 전자장치예요. 5, 4, 3, 2, 1, 0. First meeting, Stalin proposed Truman as chairman. A tactical move. It certainly annoyed Truman, but he remained hopeful of achieving. The test has already exceeded expectations. Now the boys may be spared an invasion of the Japanese home islands. I'll drink to that. (7월 16일이었죠) 45년. 근데 바로 8월에 쓴 거잖아요. 실험 성공하자마자 바로 쓴 겁니다. Let there be no mistake. We shall completely destroy Japan's power to make war.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루먼의 어떤 그런 조바심,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게 정말 이 핵무기의 무리한 사용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상황도 들고, 일본은 석유 자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쪽에 자원이 많은 동남아 쪽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하와이 쪽에 버티고 있으니까 야 이럴 거면 미리 얘네 제거하고 가자.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만 공습이고 미군이 그때 정말 큰 피해를 입습니다.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그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됐던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온 것도 자살 특공대라고 해서 착륙하는 건 별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군함에 들이받으면 되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이 막바지가 되면 우수한 조종사들이 다 전사를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공격을 한다? 그러면 개발했으니까 이걸로 끝내자. 히로시마의 그 리틀 보이가 이제 뛰어내립니다. 원자탄 이름이 리틀 보이예요. 전혀 리틀하진 않아요. 무게가 4.7톤이고 크기만 3m 정도. 57초 만에 히로시마 580m 상공에서 그대로 폭발하는데 도시를 삼켜버리죠. 핵무기가 떨어지는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 고온의 불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했다는 사실도 인지할 시간도 없이 거의 1초 만에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거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표적을 어디로 삼을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합니다. 어딜 타격을 줄 수 있을까? 그 전에 미국이 도쿄 대공습을 해서 이미 화재로 개멸적인 수준의 피해를 이미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던 히로시마나 교토 등이 목표로 거론이 됩니다. 교토 같은 경우는 과거 또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고 역사적 유적도 많고 심지어 뭐 천왕궁을 폭격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당시 일본 천황은 거의 일본인들에게는 거의 신의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뭐 심리적 타격을 고려했겠죠. 그래서 주요 산업 지역과 또 군사 시설이 있는 히로시마를 표적으로 최종 결정한 거죠. 섭씨 3,000도가 넘는 화염과 폭풍은 시가지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다. 그 생존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래요. 근데 그 비가 검은 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방사능 비였고 그 핵무기의 그 낙진이라고 하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또 수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들, 할머니, 이놈의 새끼야. 이 지가 둘밖에 못 오구나. 눈물이 뚝뚝 나온 거야. 내 가슴들 제대로 다 이렇다 지금. 자식 하나는 6년 달에 입을 해가 있고 어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숨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모르는 데 가서 원법 배제는 말 안 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원법 배제는 좋게 말 안 하거든. 자기 때는 괜찮은데 2세 3세 가서 무슨 원법 후유증이나 올라가도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12시간을 주사를 맞아야 하는 형렬. 아들이 하나 그래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은 한쪽은 장 죽고 있어. 아이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예, 못 치고. 말만 하면 몰라. 말만 하면 온다 말만.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아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는 통안의 눈물을 쏟아낸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박한 외침을 남긴 고 김영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 핵무기가 엄청 강하죠? 근데 이게 방어용 무기로 쓰여요. 저랑 그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싸워요. 누가 이기겠어요? 저는 재즈 댄스만 했어요. 춤 대결은 내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제가 권총을 들고 있으면 못 때리지. 차원이 다른 무기를 가짐으로써 이 힘의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권총 같은 무기, 이런 거를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위협을 가해서 나에게 공격을 섣불리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거를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핵무기가 가진 억지력은 그래서 핵 억지력이라고 해요.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북한은 자신의 체제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의 영공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세력이 있다면 가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 의지가 애착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까? 대치하잖아. 서로 못 쏘고 가만히 있죠. 너 죽고 나 죽는다. 바로 이런 거를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합니다. 보복 공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상호 확증 파괴가 되기 때문에 상호 억지력이 생기는 거죠. 역설적으로 핵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45년에 핵 개발했을 때 소련도 체제 불안을 느꼈겠죠. 간첩을 동원해서 핵무기 기밀을 빼내요. 1949년에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죠. 이제 두 나라 간에 뭐가 생깁니까?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위협이 생기니까 상호 억지력이 생기고, 그래서 냉전의 원인은 바로 핵무기에 의한 강한 억지력 때문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영국이 1952년에 핵 개발을, 1960년대에 프랑스와 중국까지 핵 개발을 이어왔던 거죠. 핵을 가지면은 이제는 쉽게 못 건드리죠.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기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죠. 이걸 바로 핵 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 핵 개발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경험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보에 많이 의지하는 건 어느 나라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의지 많이 하고 있잖아. 미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켜줄게. 비 오면 우산 씌워줄게.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핵의 방어선을 같이 구축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핵 우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아름 핵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통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랑 관계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북한도 지금 중국, 러시아랑 관계 굉장히 잘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서로 냉전 시기 국면으로 서로 편가르기가 되니까 이 핵무기가 결국은 평화를 서서히 또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너튜브에도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딩딩대학 하나만 구독하시면 거의 100개를 갖는 거랑 똑같다. 자꾸만 더 오르니 너의 초코칩으로 스프링클러 입맛 버리게 만들고 싶어 숨기고 있지만 날 다 보고 싶어